노숙자 같아 보이는데 이 돈 어디서 났냐고요? 은행 창구 직원이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퍼부은 모욕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79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결국 청원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할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어요.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이 은행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새벽 6시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 한켠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말기 보호소라고 쓰인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조차 희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얘들아, 아침이야. 밥 먹자. 다정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79살 은정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구겨진 점퍼 차림의 은정은 사료통을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개들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죠. 은정의 옷에서는 사료 냄새와 동물 배설물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유기견들을 씻기고 치료하고 돌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다들 건강하니 다행이네. 은정은 개들의 밥그릇을 채우며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보호소 한쪽에 놓인 투명한 기부함이 눈에 들어왔죠. 동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모였네. 은정은 기부함을 들어 흔들어 봤어요. 동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오늘은 꼭 은행에 들러야겠어. 은정은 혼잣말을 하며 기부함의 동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펫샵에서 이름 모를 후원자들이 넣어준 동전들이었어요.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다양했죠. 봉투에 동전을 담다 보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이 돈으로 애들 치료비 보태야 하는데 은정이 동전 봉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보호소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할머니,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33 준호였습니다. 보호소 운영팀장인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야? 할머니,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준호는 휴대전화 화면을 은정에게 보여줬죠. 진돌이 수술비요. 오늘 중으로 입금 안 되면 치료가 미뤄진대요. 진돌이는 사흘 전 차에 치여 보호소로 온 강아지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긴급 수술이 필요했었죠. 은정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200만 원이요. 근데 지금 통장 잔액이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정은 손에 든 동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 돈이라도 바꿔와야겠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은정은 서둘러 동전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또 다른 봉투들이 더 있었어요. 며칠치 모은 동전이 꽤 많았죠. 할머니,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넌 여기서 애들 봐야지. 금방 다녀올게. 은정은 동전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진돌이를 꼭 살려야 해. 은정은 서둘러 보호소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미래은행으로 향했죠. 진돌이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래은행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냉기와 함께 은정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여자 손님이 갑자기 코를 막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진짜? 남자 손님도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죠. 은정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26살 지아가 고개를 들더니 은정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지아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동전 좀 바꾸러 왔어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 네. 번호표 여기 있습니다. 지아가 손을 쭉 뻗어 번호표를 내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이요. 은정은 38번 표를 받아들고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앉으려는 순간 양옆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38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은정이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번 창구에 앉아있던 31살 세린이 은정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린의 눈이 커지더니 인상이 확 구겨졌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세린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헛구역질까지 했죠. 세린이 은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봤어요. 낡은 운동화, 때 묻은 점퍼, 손톱 사이까지 파고든 때까지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세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이 동전 봉투 5개를 조심스럽게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지폐로 바꿔주셨으면 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세린이 봉투들을 보더니 눈을 굴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많은 동전을 다 바꿔달라고요? 보호소 기부함에 모인 돈인데 진돗개 한 마리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병원비를 넣어야 해서요. 부탁합니다. 세린이 팔짱을 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면 저기 한쪽 자리를 내어주시면 제가 직접 세서 알려드릴게요. 은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시겠다고요? 세린이 비웃듯 웃었어요. 할머니가 세도 어차피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거든요. 시간만 2배로 걸려요. 그럼 제가 더 조심해서. 안 된다니까요.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창구 직원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지금 12시예요. 점심시간 전인데 이 바쁜 시간에 이걸 언제 세요? 세린이 뒤쪽 대기 손님들을 손짓했습니다. 저기 기다리는 분들 안 보이세요? 일부러 바쁜 시간 피해서 왔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여긴 여기 규정이 있어요. 규정? 그리고 솔직히 세린이 은정을 위아래로 다시 훑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숙자 같아 보이는데 이 돈 어디서 났냐고요? 세린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이 동전들도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의심스러운데?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아픈 동물들을 위해 넣어준. 됐어요, 됐어. 세린이 은정의 말을 끊으며 동전 봉투들을 은정 쪽으로 확 밀어냈습니다. 다른 은행 가보세요. 우리 은행에선 안 받아요. 은정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요. 은정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거 제 알 바 아니고요. 자꾸 이러시면 끌어냅니다. 세린이 다음 번호를 불렀어요. 39번 손님. 은정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창구를 떠났습니다. 대기석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은정이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진돌이를 살려야 하는데 어떡하지? 은정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정이 은행 밖으로 나와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돌아, 미안해. 은정이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33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호가 은정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 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전은요? 바꾸셨어요? 준호가 은정의 가방을 보며 물었어요. 안 바꿔줬어. 안 된대. 네. 왜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쁘다고, 규정상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요? 다른 은행에서는 다 해줬잖아요. 준호가 은행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준호야, 그냥 가자. 은정이 말렸지만 준호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은정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준호가 3번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세린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준호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다른 분 업무 보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세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방금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요? 아, 그 냄새 나던. 세린이 은정을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보호소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 돈이 오늘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동물 수술 일정이 걸려 있다니까요. 오늘 3시까지 입금 안 되면 수술이 미뤄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동전 좀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 바쁜 시간에 누가 그걸 다 셉니까? 그럼 저희가 셀게요. 자리만 빌려주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손님이 세도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시간만 2배 걸린다고요. 세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47살 태식 지점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님, 이분들이 동전을 바꿔달라는데. 세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전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태식이 은정의 가방을 보며 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엄청 많아요. 세린이 거드름 피며 말했습니다. 태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점심시간 전이라 직원들이 바쁩니다. 다음에 오세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아니, 은행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돈 바꾸는 곳 아니에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님, 목소리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십니다. 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준호야, 그만하자. 할머니, 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됐어. 이러면 안 돼. 두 사람이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세린이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민폐네. 냄새까지 나는 주제에. 아주 끼리끼리 다니네. 준호가 걸음을 멈췄어요. 몸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뭐가요? 세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 냄새 난다고 했지? 끼리끼리 다닌다고? 당장 사과해.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식 지점장이 나섰어요. 이 직원이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은정이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준호야, 그만하자. 가자. 할머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호가 세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노숙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냄새 난다고. 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님,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겁니다. 업무 방해요? 당신네가 먼저 사람 무시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 안내 데스크로 가더니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청원경찰 좀 보내주세요. 지금 손님이. 뭐? 청원경찰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자진해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동전 바꾸러 온 게 잘못이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청원경찰 2명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분들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원경찰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손님, 나가주시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준호가 버텼지만 청원경찰이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나요. 손대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다른 청원경찰이 은정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나가시죠. 할머니 손 놔드려요.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왜 할머니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나가자. 할머니. 됐어. 이러면 안 돼. 은정이 청원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걸어 나갔어요. 준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은행 문이 쾅 닫혔어요. 은정과 준호가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은정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차가워져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은정과 준호가 은행 앞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은정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더니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준호야. 은정이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여보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있는 곳에서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묘하게 공손한 톤이었습니다. 은정이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좀.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정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아는 사람이야. 은정이 애매하게 대답하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 30분. 일단 보호소로 돌아가자.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은행 앞 인도. 은정과 준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정이 대답하기 전에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소라 누나예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누나, 동전 아직 못 바꿨어요. 은행에서 안 된대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술 연기요? 은정이 재빨리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대요.
오늘 2시까지 입금 안 되면 수술 다음 주로 미룬대요. 준호가 핸드폰을 스피커로 전환했어요. 소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1시 50분이에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은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 다른 은행 가봐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은정이 대답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은정이 화면을 보더니 몇 걸음 떨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청 앞 미래은행 지점에 곧 도착합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은정의 얼굴.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준호야. 네, 할머니. 은행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네. 또요? 아까 쫓겨났잖아요.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은정과 준호가 미래은행 유리문을 열고 다시 들어섰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아까 그 할머니 아냐? 또 왔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창구에 앉아있던 세린이 은정을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아니, 또 왔네. 세린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태식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손님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세린이 비웃듯 말했어요. 청원경찰 또 부를까요? 그때였습니다. 태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띠리링. 태식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장님께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태식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점장 남태식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 지금 거기 서은정 회장님 계시지?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회장님이요? 서은정 회장님 말이야. 우리 은행 최대 고객이시고 대한그룹 명예회장이신 분 말이야.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지금 연락 왔어. 회장님이 그쪽 지점에 계신데 동전 교환건으로 불편을 겪으셨다고. 태식의 시선이 천천히 은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저희가요? 그게 무슨 79세 동물 보호소 봉사하신다는 분이셔. 지금 거기 계시지? 태식의 시선이 천천히 은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저기. 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장 사과드려. 그리고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업무 즉시 처리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태식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세린이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에요? 태식이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혹시 대한그룹 서은정 회장님이십니까?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은행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대한그룹?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봬서. 지점장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식이 세린을 노려봤습니다. 최대리, 지금 당장 사과드려. 저는. 세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전 교환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당연하죠. 태식이 급히 직원들을 불렀어요. 다들 나와. 지금 당장.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이 동전들 최우선으로 처리해. 준호가 멍하니 은정을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이시라고요? 은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세린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저 노숙자 같은 할머니가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세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세린이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할머니가? 그때 은행 문이 벌컥 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50대 남자가 재훈이었어요. 회장님, 재훈이 은정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미래은행 본사 감사팀장 강동우입니다. 58살 동우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감사팀장님까지. 지점장,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께 어떻게 된 거죠? 동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게 저희가 몰라서. 몰랐다고요?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게 귀은행 방침입니까? 동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석 손님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린이 창구 뒤에서 몸을 떨고 있었죠. 최세린 대리. 동우가 세린을 불렀습니다. 세린이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나왔어요. 네. 회장님께 직접 응대한 직원이 당신입니까? 저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린이 은정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식도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VIP 라운지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동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전 교환 수수료는 당연히 면제해드리고 특별 우대 금리도 됐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회장님, 동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라운지도 특혜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왔습니다. 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희가 보여드린 무례함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정이 세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 문제예요. 회장님, 제가 회장이라서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라면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은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 냄새나는 사람, 초라한 사람도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식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 왔어요.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할머니로요. 은정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대했죠? 세린이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제가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에요. 은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손님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은행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네, 회장님? 제 계좌 전부 해지해 주세요. 지금 당장. 네. 해지요? 동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왜요? 안 되나요?
은정이 동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 아닙니다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길 순 없어요. 태식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는 아까 드렸어요. 동전 바꿔달라고 했을 때요. 은정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어떻게 대하셨죠? 세린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회장님. 제발. 재훈 씨,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훈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게 진짜 할머니구나. 재훈이 조용히 다가와 동전 봉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재훈 씨.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가 태식을 돌아봤습니다. 지점장, 본사에서 정식으로 조사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은정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동전 교환 부탁드립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포와 떨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정중함이었죠. 이틀 후 보호소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서은정 명예회장이 미래은행에서 겪은 일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 회장은 동물보호소 기부금을 교환하러 간 은행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에 미래은행 본사 건물이 나왔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래은행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전 개장과 동시에 8% 이상 하락했고 준호가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은정이 우리 안에서 강아지를 씻기다 고개를 들었어요. 미래은행이 난리 났네요. 소라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완전 난리예요. 미래은행 불매운동까지 시작됐대요. 그럴 만도 하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고객들도 이탈하고 있대요. 소라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한그룹 계열사들도 미래은행과의 거래를 재검토 중이라고.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하고 있어요. 준호가 댓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강아지를 닦아줬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 문이 열렸어요. 58살 동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 물었어요. 미래은행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남태식 지점장은 지방 소규모 지점으로 발령났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죠. 그렇군요. 본사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제작성, 전 직원 교육. 최세린 대리는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해고됐습니다. 동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동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라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은정이 일어났습니다. 주소 아세요? 최세린 대리집. 네. 왜요, 회장님? 찾아가야죠. 며칠 후 낡은 원룸 앞 은정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세린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회장님? 세린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방 안. 세린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회장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 그렇게 했어요. 가난해 보이는 사람,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면 됐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믿어요. 은정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해말기 보호소예요. 일손이 부족해서요. 이게, 와서 도와줄래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세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요? 네. 동물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워보세요. 사람 대하는 법을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해말기 보호소. 세린이 앞치마를 두르고 강아지 밥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세린 씨, 이쪽 우리 청소 좀 도와줘요. 준호가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세린이 밝게 대답했어요.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정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 한쪽, 동전 기부함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동전을 넣고 갔나 봐요. 은정이 기부함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서 진돌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나았어요. 은정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오늘도 좋은 하루네. 은정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